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지만 제가 남편보다 크게 모자란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남편보다 연봉이 조금 낮은 건 사실이긴 해도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유지했고 집안 경제력 차이도 별로 없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댁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맞추면 된다고만 생각했었죠. 그래서인지 결혼 초기에는 시댁에 대한 불만도 없었고 시모도 저에 대한 감정도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4년쯤 지났을 때부터 시모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안 좋게 바뀌기 시작했었죠.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남편 역시 모른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답답한 상황만 지속되더니 어느 날은 제가 미용실에 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무슨 미용실을 그렇게 자주 가? 들어보니까 툭 하면 머리 하러 간다던데 돈 번다고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니니?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미용실 자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가봤자 3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이게 많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너 미용실 주기 물어봤어? 내가 많이 간다고 하면 그냥 많이 가는 거야.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말 대답하는 거야? 혹시 제가 어머님한테 실수한 게 있다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고칠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보면 내가 너 괴롭히는 줄 알겠다. 최근 들어 어머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이구, 그런 눈치는 있고 상황 파악하는 눈치는 없나 보네. 거봐요. 있으시잖아요. 제가 모르겠으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칠 게 있으면 제가 고치겠다고요. 그게 고쳐진다고 고쳐져?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고쳐질 수도 없는 건데. 네, 됐다. 너만 봐도 속 터지고 너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속 터지니까 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특히 말 대답하지 마, 알았어? 고부 갈등이라는 걸 말로만 들었지. 직접 체감을 해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방법이라도 있으면 제가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원인조차 모르니까 답이 안 보였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한테 자꾸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도 처음엔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니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한테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시모랑 대화하는 건 저보다 남편이 더 편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나 몰라라 했고 저희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늦을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 먹어. 또 그동안 내가 아무 말 안 했더니 맨날 늦게 들어와도 괜찮은 줄 알아? 그럼 너도 늦게 오던가. 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그래? 나 몰래 여자라도 생겼어? 야, 말 조심해. 무슨 여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왜 늦는데? 회사 때문에 늦는다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늦게 온다고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해? 내가 다 설명할 필요 없잖아. 뭐라고? 너 같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찮고 짜증 안 나겠어? 어이없네. 지금 누가 귀찮고 짜증나 죽는지는 알아? 내가 자기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들하고 놀다 오라고. 나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제정신이야? 너 지금 총각 아냐? 결혼한 유부남이라고. 그래서 말하고 나갔다 오는 거잖아. 내가 뭐 외박을 했어? 바람을 피웠어? 난 그냥 친구들하고 스트레스 풀고 온다는 거야.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기가 계속 그러면 우리 사이만 안 좋아져.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한마디 해줄게. 결혼했다고 날 구속하려고 하지 마. 그럴수록 우리 사이만 멀어지니까. 이때는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대로 살아봤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또 쉬운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신우이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신우도 남편과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저한테 이혼을 하라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혼하고 싶어서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저라고 오빠가 이혼남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언니 입장에서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그거야 언니도 알겠지만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언니가 집안일 했던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이혼해도 혼자 사는데 문제 될 것도 없잖아요. 그 말은 아가씨가 봐도 제 상황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쩌겠어요. 언니는 힘들다고 하지. 엄마는 엄마대로 저러지. 오빠는 해결도 안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대답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오빠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아니요. 좋은데요? 그건 언니도 봐서 알잖아요. 다만 아무리 우리 오빠라고 해도 제가 언니 입장이었으면 이혼했을 거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네, 알겠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언니가 저한테 물어볼 정도면 이미 심각할 대로 심각하다는 증거니까요. 신우이의 대답도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곱씹으면 곱씹어 볼수록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이혼을 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뭔가 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부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았지만 수상한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씻고 있을 때 남편 폰으로 시모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수요일 저녁에 시간을 비워두라는 이야기였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전부 시모의 약속 메시지가 있었던 거였죠. 도대체 이 양반들은 날 두고 무슨 짓을 하고 있길래 몰래 이런 짓을 하나 싶어서 남편한테 따졌더니, 엄마랑 만나는 것도 너한테 허락받아야 해? 왜 말이 달라져? 저번에는 친구 만나러 간다며. 뭐가 됐든 내가 왜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혹시 나 몰래 사고라고 쳤어? 이게 무슨 말만 하면 사고를 쳤다고 그래? 너는 내가 사고 쳐줬으면 좋겠어? 이상하니까 그렇지. 엄마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 바른 대로 말해봐. 어머님은 왜 만나는 거고, 어머님은 왜 나한테 그러는 건데? 그렇게 자주 만나면 자기는 다 알 거 아냐. 모른다고. 정말 끝까지 말 안 할 거야? 안 해. 알아도 너한테는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말하기 싫다고. 남편의 행동 때문에 더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였죠. 그러나 영원히 못 풀 것만 같은 궁금증은 황당하게도 다른 곳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시모가 시이모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뜬금없이 시이모가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 일을 어떡하냐며 제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이모가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난임이라는 이유로 자식을 볼 수 없게 됐으니까 저와 남편을 갈라놓고 재혼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였거든요. 내가 다른 건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 해줄 수 있겠는데 아무리 자식이 소중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니? 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보니까 애 못 낳는다고 이혼 같은 건 못한다더라. 그러니 너가 하기 싫으면 무조건 하기 싫다고 해.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 힘들어도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지. 벌써 재혼할 여자도 만나고 있다던데. 이대로 서방 뺏기고 싶어? 벌써요? 아이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보네. 진석이가 만나는 여자가 네 신우하고 친구래. 네? 그 친구도 뭐 한 번 갔다 왔다고 서로 쿵짝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퍼뜩 정신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나 생각해.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뭘, 내 동생이 저래서 오히려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너도 이젠 알겠지만은 내가 이래서 사이가 안 좋았어. 어릴 때부터 음흉한 면이 있었거든. 네, 에휴, 마음 같아서는 내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너가 뭘 선택할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꼭 감사 인사 다시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나야 원래 그러나 보다 하면 끝이지만 네 속이 속이겠어? 벌써 새까맣게 타 있겠지. 그러니 나보다 항상 너부터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예전이라면 시이모의 이간질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모르는 수상함이 시이모가 알려준 게 정답같이 느껴졌어요. 왠지 모를 확신이 들자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연락을 했었죠. 당연히 남편은 무슨 헛소리를 하냐며 발뺌했고 오히려 누구한테 들은 거냐며 되묻기만 했어요. 저야 그런 건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라고 했더니 더 이상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느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도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도 알 거 아냐.
그런데 너가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어? 어차피 너는 갖고 싶어도 애 못 낳잖아.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당연히 미치지. 아니, 예전부터 미쳤어. 너 때문에 내 자식은 볼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래서 나 모르게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어? 나도 그동안 너하고 지내온 시간이 있으니까 다 너를 위해서 이런 거야. 너만 안 그랬으면 내가 이런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럼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네. 다 나를 위해서 시댁 식구들이 쇼를 한 거니까.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니까 필요 없고, 너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내 뜻에 따라줘. 너와 달리 나는 내 자식을 꼭 보고 싶거든. 너가 그렇게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제는 알잖아. 그런데 내가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다고 달라진 건 없다니까. 우리 둘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하긴 너 보니까 끝까지 이혼 안 해준다고 해봤자 밖에 나가서 아이 낳아서 데리고 올 것 같아. 이해했으면 더 긴 말 할 필요 없겠네. 아, 내가 너 미워해서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그래, 여기서 가장 속상한 건 너겠지? 그래도 내 말은 진심이었어. 너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다면 내가 이러는지는 않았거든. 그래? 너가 날 좋게 봐줬다니까. 나도 너한테 하나만 알려줄까? 쓸데없는 소리면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닌데? 너가 이렇게 후손을 낳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걸 너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뭐? 너는 무조건 내가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하긴 그러니까 내가 병원 가라고 했을 때 안 간 거겠지. 그런데 나는 난임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야 너가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 야, 똑바로 말하라고. 어머님이 아주 대단하셔. 씨 없는 품종은 희귀하다는데 그걸 또 보게 해주셨잖아. 아,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시댁에 갔는지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죠. 직접 제 입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냐며 계속 묻더라고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직접 아드님 데리고 가서 검사 받으시라고요. 너 괜히 심술 나서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저도 딩크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왜 애를 못 낳았겠어요?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혼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뭘 가만 안 둔다는 건데요. 이혼하면 저는 그쪽하고 남남이에요. 뭐라고? 하긴 저도 씨 없는 건 그리 끌리지 않아서 제가 먼저 빠지긴 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남남이네요. 야, 너 아직 이혼 안 했어. 저기요 아줌마. 이혼하고 나서부터 남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이혼 과정부터 남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줌마부터 저한테 남같이 대해놓고 무슨 이혼 안 했다고 큰 소리예요. 너 정말 우유 진짜. 아무튼 저는 꼭 당첨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래야 제대로 벌 받는 기분일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해봐야 본인 속만 터질 거라고 생각한 시모는 말없이 연락을 끊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남편하고 정말 똑같은 점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지 남편은 매우 허탈해 보였어요. 꼴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다 생각이 들어서 이젠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너도 보면 알 거 아냐? 심각한데 꼭 이런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미안해서 어쩌지? 나는 대놓고 웃고 싶은데 아직 이혼을 못했다 보니까 불편해서 빨리 이혼하고 웃고 싶거든. 뭐라고? 뭔지는 몰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엔 기술이 발전해서 힘들어도 임신 가능성이 있다잖아. 물론 자연적으로는 아주 희박하겠지만 야, 그 신우 친구한테는 먼저 말해줘야겠네. 시험관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그만해. 괜히 또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 할까봐 그렇지. 너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아, 그리고 너가 재혼하려고 만났다는 그 여자 누군지 알아냈거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니까 그 여자 보고 준비하라고 하든 너가 돈을 내주든 알아서 해. 뭐? 그 여자가 시모 폰 가지고 너한테 연락한 거 알아. 그러니까 오리발 그만 내밀어. 아, 너는 이혼 사유가 없었지만 나는 확실하니까 내 말대로 해. 알았지? 저는 더 이상 남편하고 같이 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위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 이후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금방 재혼할 것 같았던 게 뜻대로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도 그렇고 시모도 의지가 없었는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손주든 손녀든 꼭 아이를 보고 싶었는지 비혼주의자라고 했던 신우이라도 결혼시키려고 했었나 봐요. 매번 새로운 사진을 업데이트하던 신우의 프로필은 아무 사진이 안 올라와 있었고 상태 메시지에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만 적혀 있더라고요.